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경마일 10월 30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승근 위원님, 이명배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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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1위 경마는 참 왜 보면은 난타전입니다. 인기 마필들 두고 고민을 하되 인기 마필들이 전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말들의 치열한 경합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시다. 1경주 2셔마필들 경주입니다. 자, 직전 같이 뛴 2번 믿음의 빛 직전 인기 1위로 팔리고 좀 실망감을 줬습니다만 뭐 끝걸음은 있었습니다. 확 터지지는 않은 걸음인데 요거하고 1번마 주링호우는 직전 12번 게이트에서 현장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바람이 불더니 열심히 탔습니다. 무리하고도 믿음을 비다고 1마신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1, 2번 같이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신마들 좋습니다. 인기 마필입니다만 4번은 금투사 알찬 우승의 자마죠. 레칸타하고 붙였는데 레칸타가 새로운 시스말인데 오히려 이 말들이 A급 클래스의 모마들하고 많이 붙였습니다. 에피인디의 자마가 레칸트죠. 근데 조금 뭐 어떻게 뛰는지 조금 조기만 성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굉장히 고가에 다들 경매되고 있습니다. 3번 금투사 6번마 라온 에이스는 포인 마필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한 번 더 부연 설명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9번마 임금님표 2000도 있고 뭐 7번마 톡톡 대장군 또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주행검사 좀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요거는 좀 짱짱하게 붙었습니다. 하나님 그 1번마 그 주링허우가 조교를 안 타고 오늘 아침에 조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오늘 아침 보고 놀랐어. 그리고 2번마 믿음의 빛이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늦게 생겼더라고. 마필 체형 보니까 목이 너무 가늘어. 또 늦게 올라올 것 같아. 문제는 4번마 금투사인데 마필이 혼자 갈 때는 좀 뭔가 좀 어설픈 마필인데 그 예산 마필 있잖아요. 그 포에버 피콘가 그 입상한 마필. 그 마필과 병합하는데 아주 이게 여유가 있어요. 그 라온 에이스는 조성근 기사 조교는 진짜 잘해놨어요. 조교만큼은 잘해놨어. 그래서 2번마 믿음의 빛 이거 또 늦게 또 올라올 것 같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말 같아요. 어차피 2를 놓고 쫙 뚫릴 것 같은데 우리 이 기자. 근데 믿음의 빛이 직전에 저는 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앞에 떴던 마필들이 비정상으로 잘 떴습니다. 자, 지난번에 6번마 그리고 10번 그 큐피드 러피드라는 마필과 일요일날 나오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이 주링호우가 두 번째 추락하는데 스타트가 13초 F였습니다. 이 1000m에서 13초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앞에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스타트가 빨라서 레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의 빛이 힘들었다고 좀 봐지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직전만큼의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다라면은 믿음의 빛을 이번에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나. 4번마 금투사나 6번마 라온에이스 그 다음에 여기 9번마 임금님표 2000 같은 경우는 잠재력은 다 있는 마필들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단지 주행검사를 잘 받았고 훈련이 좋다라고 해서 이 마필들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갖기에는 워낙 이 마필들이 주행검사 이후에 조금씩 시간을 두고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번마 믿음의 빛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믿음의 빛은 당일 인기 1위마로 떠오를 말이고요. 6번마 라온 에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부연 설명하자면 이 라온 에이스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마가 익스체인지 레이트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일종인데 이 모마 와크 이츠 러브 그러니까 포인 마필이죠. 모마 와크 이츠 러브 요거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하고 붙였어. 그러니까 전형제 마필이라는 거죠. 그 말이
산지에서 보니까 육전에 이착을 2번을 했다는 게 이게 지금 또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라온 에이스가 즉시 전력감에 마필이지 않을까. 전형제 마필이 미국에서 2번 입상했다면은 육전에 2번 입상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전력감에 마필이지 않을까. 요런 것도 저는 추리를 해보고. 그래서 주행검사 때 보니까 상당히 경합구도였습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빠른데 5마리가 선두권에서 확 몰려서 주행검사를 치르는데 주행검사 자체도 굉장히 좀 경합구도 속에서도 종반에 뭐 조성규서 옆으로 돌아보면서 그냥 뭐 그야말로 여유를 보였던 그게 지금 내리에 남아 있어서 저는 라온 에이스를 좀 주목해 보시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이번만 믿음의 빛은 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인기만으로 떠오를 텐데 1번, 4번, 6번 다 사정권 안에 두고 선택을 하시고 배당판 흐름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는. 자, 이경주로 갑시다. 6군의 1300입니다. 기복마들의 경주죠. 이셔마필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말들도 있고 이거는 참 2번마 영웅건마 지난번에 엄청나게 팔렸죠. 근데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요. 여기에 뭐 6번마 고수총은 늘상 팔리는 말이고 그리고 외곽에 11번 니레바다 12번 상하벌 강자 그리고 같은 이제마 뭐 7번 카운트다운 그리고 뭐 여기 숨어 있는 뭐 3번 스타골든도 스타트는 직접 상당히 보강되었고 그리고 떡대 엄청 큰 9번마 샤크킹 4살짜리 데뷔전 치르는 신마가 있습니다. 떡대가 600kg까지 나가는 거고 좀 지저분한데 아니요. 이번만 영웅 것만은 저 이번 경주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마필들이 뭐 앞에서 버틸 마필도 없고 이번만 영웅 것만은 이제 주행이 차분해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영웅 것만 그리고 7번 카운트타운 11번만 이레바다 딱 2마리만 보고 싶은데. 야, 니레바다 지난번에 좀 좋아져가지고 저는 한번 추천을 해봤더만 야, 결국은 또 안 돼. 그때 당시에는 무리하게 선행을 갔죠. 왜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밀고 하면서 무리하게 외곽에서 선행을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없다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선두권에 붙어 나갈 수 있어서 저는 니레바다가 저는 직전 경험을 통해서 좀 전력의 변화가 왔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직전에는 다소간의 공백은 있었던 마필이고요. 여기에 진짜 최대 복병은 15분만 상하발 강자 아닐까요? 지금 18초 패턴이라면은 직전에 공백 갖고 나오고 다시 2주 만에 나오는 모습. 체중만 좀 체크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은 최근에 18초 패턴은 출전 중에 짧은 마필들, 체중 변화가 좀 심한 것들, 인기마 중에 체중 변화 심한 것들은 다 못 들어왔었고요. 인기를 모으다가 출전 주기를 빨리 갖고 마필들이 오히려 입상의 결과가 좋았다라면은 지금 상하벌 강자는 최대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하벌 강자에 대해서 제가 하도 죽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뛰나 제가 지난번에는 아예 포기하고 추천도 안 하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뛰나 지켜봤는데 지난번에 그 1번 게이트에 인조이 마이쇼라고 박으름 교수 기승했던 말이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인기를 좀 모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낙마를 하면서 그 빈마가 그러니까 빈마가 얘 상하벌 강자를 굉장히 막 괴롭히죠. 3코너 때 막 상하벌 강자 앞에 가면서 얘를 외곽으로 밀어내가지고 상하벌 강자가 꼭 자꾸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자꾸 끌리는 말이니까 이찬호 기수가 자꾸 따라가는데 앞에서 깔짝대고 있으니 계속 외곽으로 밀으니까 3코너 때 저 외곽으로 계속 그 인조이 마이쇼가 그 빈마가 계속 밀어냈죠. 그러니까 3, 4코너를 신나게 외곽 돌고 그리고 자꾸 오니까 끝까지 이거 마지막에는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거 말이 좀 변했지 않나. 이제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하벌 강자도 포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셔마필인 영웅건마 일단은 뭐 걸음이 더 나올 여력이 있는 말이고요. 니레바다도 일단은 뭐 스타트가 보강되었다는 것은 힘이 좀 차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12번 상하벌 강자 포기하지 마시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삼경주로 갑시다. 5군에 1000m로 펼쳐집니다. 이거는 5군입니다. 자, 먼저 검증해야 될 말이 2번 마 큐피드 레이드인데, 자, 1경주에 나왔던 믿음의 빛 그하고 편성해서 10번 게이트에서 이거 총알 스피드라 그러죠. 이거 뭐 어떻게 12초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전 경주가 비정상으로 빨랐다는 레이스예요. 레이스가 좀 저는 이건 12초구는 웬만해서 안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건 믿을 수 있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무튼 엄청 빨리 나갔어요. 그래 나가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승급을 바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승급하면은 부담을 좀 빼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얘는 많이 기고 가서 그래요. 3kg가 늘어났습니다. 이세마필한테. 그리고 5군 애들하고 붙어라 이러면은 이런 거는 항시 조심하십시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항시 많이 조심하십시오. 여차가 제가 못 들어왔다고 빼먹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산에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부산에도 최근에 5군에 갓 올라왔는 신마들이 이세말들이 기존에 있던 5군 말들한테 여지없이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뺄 말은 아니고요. 또 선행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3번 서울킨 이제 문세영 기수 기승시켰고 4번만 스피드 엘라 있고 8번은 두만강 있고 11번은 마리가 뛰었던 편성은 좀 셉니다. 그래도 마리 11번 있고 조금 혼잡스럽습니다. 아니었니? 저는 이번 막 큐피드 레이드는 부정 극복할 것 같아요. 말이 그만큼 좋습니까? 여전히 상태. 근데 지난번에 왜 이렇게 안 팔렸죠? 그때는 주행검 때 보여준 게 없잖아요. 11번 마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11번 마리. 8번 막 도망가. 야, 저기는 우세요. 그거 영웅 건마인가? 아웃이었는데 네. 그냥 말이 뭐 날라다니더라고 이게. 이게 예전에 2월달에 들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울킨하고 같이 팔리던 말이니까 이것도 주목은 하셔야 됩니다. 민기용 교수니까 무섭긴 무서워요. 민기용 교수가 2월달에 미래주역 문세영 교수 미래주역을 깨고 들어왔던 나범캐슬이 못 들어올 때 그런 편성이니까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입상했던 말이니까 이것도 1000m면은 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뭐 8번마 두만강 같은 경우는 상태는 뭐 전혀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공백에 대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5군 치고는 약해요. 2번마 큐피드 레이드 솔직히 이세마필의 앞만 55kg. 뭐 솔직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승군전이라는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이게 아마 인기 인기 1이죠. 여기 워낙 없잖아요. 네. 인기 1위 말이니까 검증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번마 서울킨. 이게 뭐 승급한 이후에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데 단지 이마필이 팔리는 거라고는 문세영 교수의 1000m로 내려왔다는 건데 최근에 뭐 바다가 쓰는데 전혀 스피드도 없고 추임력도 없고 완전히 뭐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변마가 돼버렸. 이게 각질 바꾸다가 실패한 것 같아. 아예 예전같이 선행으로 계속 갔어야 돼 말을. 바꾸는다고 바꾸다 보니까 말이 걔가 인식하기로 옛날 가지 말라는 소린가 왜 잡지? 그 각질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각질을 바꾸면은 라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얘 본질은 선행마였거든요. 데뷔 초기에는 선행으로 가단 말이야. 각질 바꾸면서 영 형편 없어져 버렸어. 반대로 11번 마리는 승급한 이후에 따라가 보고 두 번 안 되고 공백도 가져보고 또 끝걸음 부족하니까 직전 경제는 아무 짓도 안 해보고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1000m 내려왔는데 외곽에서 선두 후미를 붙인다라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1번 마리가 가장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봐집니다. 저도 마리를 놓고 하고 싶어요. 뛰었던 편성도 세고 1300 꾸준히 1300을 선행으로 잡아 돌렸고 물론 뭐 2번 큐피드 레이디를 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조금 긴장을 좀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태는 이상하게 좋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사경주로 갑시다. 5군에 1200입니다. 역시 그만한 기복만데 1번 널푸른 코코. 이거 생각보다 띱니다. 1번 게이트 또 선행입니다. 거리 1200으로 내려왔고
직전 1300을 용두산 녹화하면 좀 얘만 들어오지 말고 딴 데 좀 들어라 그랬더니 배당 제일 적게 또 들어오더라고. 그냥 늘푸른 꺾고 여하튼 김혜성 기수하고는 뭐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또 앞에 갑니다. 또 가겠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7번 검진, 8번은 금곡성. 농번호로는 지난번 입상했지만 타임 자체가 너무 늦게 나왔고요. 부담은 좀 가벼워졌고. 6번만 드림선 직전 끝걸음은 살았는데 초중반 스피드는 너무 안 납니다. 맨 바닥에서 노는데 지난번에 한번 슬쩍 한번 추천드렸는데 진짜 저는 반대로 본다면 물론 지금 계속해서 발주 초반이 안 나오긴 하는데 말 자체가 직선주에서 보여주는 그런 걸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직전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이마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안 뛰어요 말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2주 만에 나왔던 이유가 조금 호흡 맞춰왔기 때문에 스타트 요령만 깨우친다라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 1200일에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늘 푸른 코코 빼놓고는 빠른 맛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여하튼 초반은 안 나오더라는 건 일단은 저 복선 이거 예전에는 안 그런 말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후에 이번 저기서 좀 빵긋해졌던데. 빵긋해졌어요. 빵긋해졌어. 그럼 금곡성도 54고 이거 어떻게 믿냐고. 저기다만 씩씩했다다니. 맨날 그렇게 뛰어요 얘는. 더 무지한 패중기만 하냐. 이건 체형 때문에 체구가 작기 때문에 꼭 그거로만 뛰는 것 같아요. 검진도 사실은 기복마고. 솔직히 검진도 결정력은 없어요. 이 결정력이 있다라면은 10번, 11번을 뛰는 동안 준우승만 3번 했겠습니까? 우승은 한 번 정도 할 수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 못 뺀 6번 드림선이 직전 경주를 통해서 페로비치를 통해서 뭔가 한번 변화의 계기는 가졌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1번은 뭐 공이 인정하고 가는 거니까. 이거 인정이야. 이거 안 쫓겼대. 나 전부로 이거 꺾어가지고 망신당했는데. 여하튼 1번 늘푸른 코코를 중심으로 하나씩 검증해 나갑시다. 자, 오국정주로 갑니다. 5군에 1300이고 요거는 또 우리 안성근 위원님의 추천 레이스네요. 자, 이세마가 9번마 나트랑. 이거 48조 마필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물론 육군이었습니다만 박상훈 기수가 타고 걸음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는 승급전이잖아요. 얘는 왜 그다음에 오히려 빠졌습니까? 쟤는 아까 그 몇 경주입니까? 3경주 때 큐피드 레이디는 우승에 또 승근인데 같은 5군이 분할됐는데 걔는 왜 또 늘고 얘는 빠지고. 왜 그러냐면 얘는 안말 한정 경주였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던 거고요. 3경주는 안말 한정이기 때문에 네, 안말 한정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혜택을 많이 못 받던 거고, 얘는 수한말이 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이건 나트랑은 찬스네. 옐로우 오픈이라고 그러나? 야, 나트랑은 부중이 빠져가지고 뭐 1300도 극복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상태가 어느 좋고요. 여기에 뭐 3번 이글삭스, 10번 원어게인 또 부중 혜택은 또 너무 좋습니다. 6kg 감량입니다. 근데 직전에 근데 저는 이걸 복병으로 가져갑니다. 이거 지난번에 걸음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 감이 왔어요. 자, 여하튼 이거는 아닌 추천이니까 이 기자 먼저. 일단 뭐 저는 9번 당연히 나트랑은 이번 경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주였고 너무 좋아졌고요. 5번만 은빛바다가 데뷔전에서 우승한 이후에 생각 외로 승급전에서 좀 거리가 늘어나서 부진했고요. 직전 경주는 뭐 다소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번엔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직전에는 아예 배당판에조차도 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이마필은 조금 더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반대로 6번마 송환강자도 이제는 공백적인 이후에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 페로비치 기술로 바꿨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번 원호게인은 좀 지켜보고 싶고요. 반대로 3번마 이글삭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드러나만 필보다는 나트랑을 필두로 해서 5번마 은빛바다 6번 송환강자 조금씩 변화를 보일 수 있거나 변화를 보였던 마필드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이게 1200 같다면은 철저히라고 다 됩니다. 9번, 8번, 3번 다 되지만 오늘 1300입니다. 1300에서 다 기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축이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복병세력 한번 놓고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요거는 우리 아내님이 배당판에서도 많이 인기도 밀릴 말인데 최근에 좀 말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 마필이 있습니다. 좀 비인기 마필인데, 아니 우리 아내님이 노린다고 하니까 뭐 현장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6등주로 갑시다. 국산 4군의 1400. 요거는 정석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11번 초원강타의 오버마 천지성공, 두 마리 기본 인기에 8번 PK 캡틴, 12번 플리트 비체, 4번 과속 돌풍, 한 마리 더 보자면은 휴양마 1번 IM 스타까지, 이런 좀 인기 마필들의 혼전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님. 그래도 11번마 초원강타가 좀 고개 높은 단점이 있지만은 보폭이 좋기 때문에 딱 지금 이 마필 외에는 산행마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산행마필이 11번마 초원강타 병합할 때 보면 보폭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5번마 천재성공, 야 이건 내가 변말 알고 있는데 또 세영이가 또 계속 아웃을 해가지고 5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말이 없어. 1400 띠본 말이 없어요. PK 캡틴 좀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11번 산행으로 버틴다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휴양마 편 IM 스타는 저기 아, 짧아요. 이게 몇 원래 주 있다 왔죠? 31주에 있다가 네, 맞 37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또 38주 똥겠더라고. 전번 주까지 38주 아니 저기 37주에서 했었거든. 주행 검사 받고 또 요런 게 벌써. 원래 능력은 얘가 제일 세죠. 맘먹으면 산행도 가죠. 얘가 떴던 게 뭐 고저스들이 뭐 시티스타, 영농 팔마시르기면은 한 등급이죠. 재검시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서건만 뛰는데 전혀 밀리는 모습도 없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8조 스타일 자체가 조교를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예전에 31조 역시 마찬가지로 이마피로 조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뛰었던 모습이라서 저는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면 솔직히 5번 선지성공도 그렇고 4번 과격독봉도 너무 발주가 안 나오고, 초원강타 역시 직전에 뭐 1700에서 아쉽게 3착을 기록했다는 거 하지만 얘도 솔직히 최근에 2번 보여준 게 반짝이 나거든요. 물론 내비게이션 자막이기 때문에 중장거리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은 되지만 저도 얘는 의외로 뭐 세다라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최대 변수력은 IM 스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봤습니다. 이 초원강타가 지난번에 그 1700 뛸 때 혼합군에서 뛸 때 그 박태준 기수가 1경주 때 뛰고 뭐 좀 뭐 다쳤던 것 같을게. 그래 막마로 인해서 뭐 바뀌었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페르비치 기수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저 그때 당시 페르비치 기수가 뭐 유능한 기수니까 처음 타봐도 뭐 잘 타줄 걸로 믿고 배당판에서도 압도적으로 팔렸었죠. 근데 그때 데일 신화가 배당판에 바람머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톡톡 여장군하고 10번 놓고 배당판이 붕 뜨는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팔리는데 얘 빠지고 인기 있고, 다음 바람 불었던 애들 2, 3위권 들어오면서 17배가 나왔던 배당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1700대인데 근데 선행을 못 받았어요. 그때 5번 게이트에 뭐 해피 굿데이인가 해피 뭐 한 마리가 느닷없이 그냥 선행을 치고 나가는 바람에 페르비치 기수가 시종 막 질질 끌려다니다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 넘어가고 3코너 4코너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4코너 돌면서 겨우 넘어가서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페르비치 기수가 처음 타면서 판단 차고 있지 않나. 선행을 못 가면 아예 따라가도 될 수 있는데 따라가든가 뭐 넘어가 버리든가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는데 페르비치 기수도 실수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초원강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두 번째니까 한번 믿고 후차권에 제가 전념하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7경주로 갑시다. 혼합 4군 1400. 자, 일단은 국산마 3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20마 필인 8번 청담불패, 10번마 카원, 11번 마중물 3마리 인기에 직전 전력 회복서가 조금 뚜렷했던 4번마 굿투데이.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뭐가 인기를 모을까요? 얘네들이 인기를 모으겠죠, 그냥. 아니. 8번마 청담불패 박병훈 기수가 안 되니까 문생 기수가 다 들어오고 저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만 1400 경험이 없다는 거. 그리고 10번마 카원은 원래 전번주 나오려다 마필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마필이 때리도 안 나가 이거 안 돼. 한동안 또 살아나더니만 또 아니, 이래 말이 또 이래 됐어. 그 저기 하다 말다 말이 이거 벽신됐던데. 11번 마중물 또 박우론 저게 잘해놓고 그거 같아. 8 놓고 4번 11번 딱 그 말 같은데 다른 말 없어 말이. 눈에 들어온 말이 없다. 예. 자, 얘기자. 일단 뭐 카원에 대한 분명 저 역시도 약간 불안하게 좀 보고 있고요. 8번하고 11번, 8번과 청담불패와 11번 마중물이 좀 더 유리하고, 외국산마 중에서는 2번마 코팔레로 이게 2세 마필이죠. 뭐 최대 좀 복병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 4번마 구티우 살아났고, 6번마 번개마도 일단은 강급이 되면서, 이게 3권에서 강급이 되면서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나름 뭐 혼합 상군에서 그래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4군으로 내려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32전 뛴 말이니까 뭐 얘까지 신경 쓰면 배팅은 솔직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 마중물을 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마중물이 뛰었던 평성은 시티스타 시대의 여왕. 시대의 여왕이 그 다음 기운제 또 베르비치기스가 11번 게이트에서 타고 빙빙빙 돌고도 들어오더라고. 그 전에 보면 대한천왕 금화제우스 스트롱필드. 그 전에 빅챔프 물론 5군이었습니다. 마중물이 뛰었던 구미가 센 것 같아요. 뭐 청담불패는 뭐 2세마니까 1400 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마중물을 놓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겠죠. 저거 천사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여하튼 이세말들 그 6군을 벗어나서 5군 지금은 혼합 4군입니다. 여하튼 이때쯤 되면은 항시 점검하십시오. 빠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꺾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의심은 계속 하십시오. 자, 8경주로 갑시다. 혼합 3군에 1200. 자, 혼합 3군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일단은 3번마 코디악 러브, 혼합 3군 뭐 최강 선행마들 질비한 편성에서 맨날 뛰던 말이고, 그리고 9번 파워앤 스피드 직전 공백기를 극복하면서 들어왔던 말. 아, 이건 파워앤 스피드 지난번에 국산 4군이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부중도 가벼워졌고 승급전이지만. 그리고 10번마 바람 속으로. 아, 이거 51점 말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바람 속으로. 지난번에 4군에서 뭐 너무 여유를 보였었는데 얘는 승급했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57 그대로 달았네요. 왜냐면은 흔히 얘기하던 레이팅을 꽉꽉 채워서 올라갔기 때문에. 참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자연스레 뭐 코디악 러브 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 외에 뭐 스카이 제왕 5번 같은 것도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니요. 코디악라보 같은 거는 문생 기수가 기승했을 뿐이지 이런 맛은 솔직히 저는 제가 뭐 단점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저는 뒤로 돌리고 원래 9번마 파워앤 스피드가 이거 10마 때 계속 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방송에 있을 때 이말 빠질 때 마필이 안 좋다고 했었고 직전에는 휴양만 돼도 마필이 굉장히 좋다고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조기만 하면 그냥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9번 파워앤 스피드 국산 마필이지만은 거리 경험도 있고 경주 조건도 좋고 부중 이점 있고 조기 좋고 능력 있고 그래서 저는 9번 파워앤 스피드. 파워앤스피드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일단 뭐 파워 스피드 좋고요. 10번만 바람 속으로도 이제는 스피드와 더불어서 직선주행해서 그 스피드를 살리면서 힘이 좀 실리는 그런 주행 자세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바로 직전에 좀 나온 것 같지 않나 봐지고요. 최대 복병으로 꼽을 수 있다라면은 직전 공백 적응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스피드나 초반 스피드나 끈기까지 좀 보았는데 7번은 토탈로커가 상대적으로 직전 복귀상으로는 입상이나 순위권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이라서 최대 복병은 7번은 토탈로커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토탈로커. 토탈로커 얘가 패치를 2번인가 그 말 아닌가? 아닌가? 아 덩치 큰 말이죠. 네네. 문세인 기수 못 끌고 들어오던 말. 야천 이번 경주 국산마 9번마 파워앤스피드가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오히려 감량도 받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거는 뭐 놀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의지는 파워앤스피드가 강하다는 것. 기본적으로 뭐 코디악도 팔리고 10번 뭐 바람 속으로 팔리고 이런 말들 가져가시고요. 자, 구경주입니다. 1등급 1200 해놨습니다만은 3세 마필들의 예전에는 대상 경주였죠. 농협중앙해장배. 야, 이게 오히려 진짜 대상 경주 같은데. 외산 3세, 국산 3세. 진짜 빵빵히 먹혔어요. 참 이거 왜 참 뭐 저는 이게 진짜 대상 경주 같아요. 자, 3세 국산마가 1번 설록, 외곽에 7번 수선 캡틴, 8번 고우저스 드림 이 세 마리. 그리고 외산마 광복 70. 광복 70도 아직 3살이네요. 광복 70, 3번마 샵노코. 사실 나머지는 좀 힘들겠죠. 크린업킹은 설록한테 지난번에 졌는데 얘도 뭐 가능성은 열어두실 분들은 열어두시고요. 하여튼 이런 구두인데 얘까지 보면 6마리고 안 그러면 얘 빼고 나면 5마리인데 뭐 일단은 부담 중량 이런 것도 뭐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조교 쪽에 우리 안혜님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야, 나는 그 샵 넣고 부중 이점도 있고 경주 거리 경험도 있고 보폭 좋고 그 일반 설록 여전히 좋아요 또. 그리고 고저스들은 딱 3파전만 보고 싶어 나는 솔직히. 수선 캡틴을 좀 약하게 봅니까? 아 이거는 너무 약한 구매에서만 뛰가지고. 아우 얘가 뭐 삼노코를 이겼잖아요. 그때 3력화가 그때 58인가 구달했을 때잖아. 장거리 처음 뛸 때. 설록도 이겼잖아요. 왜 더 약한 구미 얘가 더 센 구미 쫄리는 게 더 올리겠어. 이 말은 나그 세게 안 보이던데 말이 뭔가 에? 체형 보면은 크게 뛰는 막 체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최근의 행보로는 뭐 엄청났습니다. 근데 자, 구주가는 공백이 있고. 그걸 떠나서 8번마 고저스 드림을 인정하는 순간 선행만은 다 버려야 됩니다. 5번마 광복 70도 일단 선행을 가야지 좀 더 뛰는 마필이에요. 선입에 대한 57이라면은 선입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선행을 가야지 되는 거고요. 수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가야지 조금 더 결정을 졌던 그런 모습이랬는데 워낙 8번마 고저스 드림의 스타트력이 빠르기 때문에 고저스 드림을 인정을 한다면 선행만을 싹 버려야 되는데 저는 8번마 고저스 드림은 물론 인정을 하지만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40점 앞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1번마 선록이 물론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뭐 준승도 하고 우승도 했지만 직전 경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마필이 완전히 힘이 찼고 흔히 얘기해서 포인 마지막 3세 강자다운 면모를 직전 경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직전 경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모습이 좀 보여서 저는 1번과 선록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고 오늘 아침에 그 유승환 기수가 마음 먹고 놔주는데 그냥 진짜 좋더라고. 40조의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샵노코를 더 보고 싶어요. 원래 이게 3력화 더 센 말 아닌가? 얘가 원래 58 계속 달고 뛰었죠. 뭐 올라온 기세로 보면은 뭐 광복 70도 만만찮게 올라왔고 이거는 그래도 1분 말대라고 뛰어갔고. 천행만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근데 고저스 드림을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아니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선행만을 싹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고저스 드림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 이거 맨 심 단거리만 뛰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물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단거리죠. 1200인데.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팬들께서 얘를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 선행마들 싹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고주스트림은 지난번에는 뭐 견제 없이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도 52였죠. 이거 부담이 57로 올라왔고 수성 캡틴도 물론 뭐 최근보다 좀 높아졌고 55지만 초반에 힘을 광복 70하고 3마리 엄청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4번마 크린업 킹도 사실은 본질은 선행이에요. 선행 선입발이에요. 그렇다면서 저는 오히려 니네들은 어떻게 가든 1200이지만 어떻게 가든 간에 저는 샵노코가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2kg 빠졌죠. 그러니까 그 지난 8월 27일 날 1900이었습니다만 수성 캡틴은 52 달고 뛰었고 얘는 그때 샵노코는 58 달고 뛰었죠.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지금 2kg 빠져 있는 거고 수성 캡틴은 3kg 늘어 있는 거고 5kg면 여하튼 앞에서 좀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 편성이가 이래 보여져요. 그러면은 샵노코가 설록, 삼록과 얘네들이 전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제 포인트는 바로 40조가 양농덕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선입권에서 버텨내느냐 아니면 싹 다 무너지면서 선농계 거기 휘말려 무너지면서 샵노코가 올라올 수 있느냐. 저번에 언제 또 이런 편성 비슷한 거 수선캡 1조에 수선캡틴 말고 그 엄청나게 쳐올리던 말이 그 무슨 특별히 비슷한 그 외산말들하고 편성해서 위너레드하고 같이 붙었던 그 위너레드하고 붙고 그 20조의 말 그 조그만한 그 상승세 그 호주산 말 그 이름 뭐야 그 조그만한 게 개가 들어올지 보면은 외산말이 결국은 이겼거든. 그렇죠. 외산말 중에 제일 센 게 위너레드. 위너레드보다 부둥을 더 달된 게 샵노크거든.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27일 수성 캡틴하고 같이 뛰었던 그 위너레드가 그때 1400에서 국산 강자들 다 깨부수고 들어왔죠. 위너레드가 그때 55를 달지게 샵노크는 58을 달고 뛰었던 걸 생각하면 위너레드나 샵노크는 다이다이를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저는 3번 샵노크도 저는 의외로 세다고 센 말로 좀 더 봐주시면 하고. 네. 고주수들은 선행만 갈고 저거 있냐고. 공이 고주스트림 우리는 약하게 봤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좀 요거도 느꼈는데요. 그러나 뭐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0경주로 갑시다. 3군에 1700. 요거는 뭐 3세 3마리의 전력이 앞서 있네요. 2번은 섬광이, 3번은 유너스 글로리, 4번은 딕시플로이. 7번 그랜드 피닉스도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무겁고. 섬광이, 유너스 글로리, 딕시플로이 이 중에 어느 게 됐습니까? 그 이네스 글로리가 병합할때 보면 마필이 뻗지를 못해. 뭔가 좀 부족해 말이. 지난번도 안 좋던데 또 안 좋은가? 말이 어떻게 이렇게 하이군 마필과 병합하면 쉽게 이겨야 되는데 마필 어떻게 마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마필이 뭔가 좀 부족해. 부드럽지를 못해. 그러니까 최근에 순발력을 못 살아서 선행은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2번 3번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도 지금 부족 늘었는데 상대가 없잖아. 1700이니까 독대. 없어 말이. 왜 그러냐면은 3이 좋으면은 견제가 되는데 3이 너무 말이 안 좋아. 추입은 뭐 딕스플로이지 이거 영천 에이스 동생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런 배 터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쉽게 이기더라. 얘를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3kg인데 직전에 57 달고도 1700을 저런 식으로 쉽게 광양돌풍을 깨고 올라올 추임력인데 57을 달고. 이게 3이 문제 아니 이거 쓸데없이 대상 경주 나가가 말이 마탱이 가방 같아. 그것도 괜찮은 거죠. 우리 이 기자. 왜냐면은 광양돌풍이 예를 들어서 성광이랑 같은 무중을 달았다면은 누굴 더 쳐주시겠습니까? 광양돌풍은 더 쳐주시겠죠. 그렇다면 그 광양돌풍 57 달고 광양돌풍보다 더 달고도 광양돌풍을 깨고 들어오는 마필이 승급전에 53.5밖에 안 된다면은 성광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딕시플로이시 승급전이라 해서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부중이 오히려 빼져 있고 같은 3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7 달고
1751조 대 타임이라면은 어마어마하죠. 지난번에 물론 타임상으로 보면은 타임 경마가 아니지만은 저때 7월달에 선행 가서 테마 등극한테 덜미가 잡히고 타임이 50초지만 그때는 53.5 가벼운 부중이었고 물론 선거기는 일단은 2차권 내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부중은 늘었고 딕식 플레이 무시하지 마시라고 이게 걸음발이 터지는 이게 기세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기대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더 클라면 이마필도 한 2-30km 더 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하튼 딕식 플레이도 완전히 터지고 있다. 그리고 위너스 글로리는 뭔가 머리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베스트가 아니다. 이거는 먹을 건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경주로 왔습니다. 2등급에 1400입니다. 자, 2등급 치고는 좀 하이급입니다. 1번마 로열 지블리 전형적으로 추입하는 말, 2번마 장산노랑이는 전형적으로 선행 가야 좀 뛰는 말, 3번마 강성대군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이건 조견을 우리 아내님한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올라올 때 엄청나게 올랐다. 센 말들, 외산 말들, 블러싱 바우, 국산마 중에 금화 발리오스 이런 말을 깨 부수고 승승장구했다. 창세도 게임이 안 되게 올라왔다. 강성대구 오히려 센 말이었다. 여기에 참 외곽에 9번 호위무사 31조에서 옮긴 말이고요. 8번 로열 빅토리 있다. 요 정도인데 아니었니? 31조 마필이 1번마 로얄 지블리, 8번마 로얄 빅토리, 호위무사 다. 세 마리 다. 31조 마필이에요. 세 마리 다가? 그 1번마 로얄 지블리는 원래 마필이 D가 안 들어가는데 실제로 뛰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조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3번마 강성대국도 세영이가 병합하는데 마필 상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필은 10월 7일날 주행감사 받고 조교 잘했고 그럼 이런 마필은 절대 휘황마가 아닙니다. 그 8번마 로얄 빅토리는 그때 김효섭 조교사가 인터뷰할 때 이 마필은 발을 안 바꾼다고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페르피치 기수가 발을 바꾸게끔 하려고도 마필이고 워낙 발을 안 바꾸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강성대국 좋다. 휴양이 아니다. 마필의 상태는 블랙다이가 진짜 좋아졌는데 나이가 7살. 원래 내가 이거 부산에 있을 때부터 말 잘 알아가지고 조교를 잘해야 뛰는 마필이라 솔직히 뭐라 말 못하겠어요. 조금 포기를 좀 했을. 연세가 7살이네. 안말. 그때 12조 있을 때 조교 잘해가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에요. 할매네 이제. 자 이기자. 한 번만 강성대국은 능력상 한 수 위지만 공백이 걱정스럽고요. 이번만 장산노랑이는 일단 선행은 나가겠지만 버틸 수 있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1번만 로얄 지블리, 8번 로얄 빅토리 같은 마주인데 제가 보기엔 두 마필보다 너무 늦게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수는 제가 승부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번 경주에서 모든 걸 올인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왔죠. 여기에 스타트 능력 있는 기술을 태웠죠. 하지만 끝번 신청을 하면서 차분하게 추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나오는 9번 호위무사. 이 마필이 1400에서만큼은 강성대군 못지않게 강한 마필이었습니다. 자, 호위무사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 호위무사 예전 능력 발휘한다면 대가리죠. 자, 여하튼 이번 11경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현장 이 기자 이명비 의원의 현장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일요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산 주로하고 서울 주로하고 다르니까 거기 헷갈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월말 경주 좀 소득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현장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현장의 변수를 또 꼼꼼하게 챙기고 건승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